본 방송은 1월 3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7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호스트를 맡은 한수경입니다. 어느덧 26년도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야자수팀은 올해도 어김없이 즐거운 야구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서종민 PD님, 진정현 씨, 탁원준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는요, MLB 트레이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는 어떤 이미 결정이 된 트레이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이번 방송에서는 트레이드 루머들은 뜨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선수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뽑아본 선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브랜던 도노반이라는 선수인데 이제 올 시즌에 그래도 유틸리티 자원으로서 좀 괜찮은 시즌을 보냈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트레이드 얘기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팔아야죠, 세인트루이스. 굳이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소니 그래요? 그레이랑 콘트라스 팔았는데 도노반 있으면 뭐 좋은데 리빌드 팀에 필요 없죠. 뭐. 코어 가면 또 아니잖아요. 도노반이. 분명히 수요는 많아요. 왜냐면 지금 2루 비어있는 팀도 많고 도노반은 외야도 되니까 뭐 당장 뭐 컨텐딩 팀 생각만 해도 시애틀, 보스턴 뭐 이런 팀들 도노반 있으면 괜찮죠.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리빌딩을 한다, 리틀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됐던 이름은 도노반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도노반이 가장 먼저 트레이드 매물이었고 도노반 얘기 가장 많이 나왔는데 다른 선수들 둘이 먼저 트레이드가 되고 아직 도노반 트레이드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선수가 어쨌거나 유틸리티면은 2루 되고 3루도 되고 코너 외야까지 되거든요. 유격수도 볼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안 보시는 게 낫고 1루도 볼 수는 있는데 그럼 1루로 쓸 이유는 없는 선수니까 그럼 이제 2루 3루에 코너 외야까지 되는 유틸리티 내지는 올 시즌은 그냥 2루수로 좀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 팀 사정상. 그래서 그냥 2루수로 보면 수비가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딱 평균 정도 해요. 2루에서 OA 한 0에서 한 2 정도 해준다고 보면은 무난할 것 같고 코너 외야 가면은 한 마이너스 1 정도 해준다고 보면은 그냥 적당히 괜찮은 수비 조금 그냥 평균 정도 해주는 2루수에 외야 볼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타격에서는 컨택에 확실한 강점이 있는 선수. 그러니까 눈이 안 좋진 않은데 볼을 골라내기보다는 그냥 칠 수 있는 볼이면 볼이더라도 다 쳐내는 스타일이어서 생각보다 볼넷은 많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타격 능력 자체는 확실히 강점이 있는 선수라서 타율이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OPS.750 잘 되면 78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컨텐딩 팀에서 코어 말고 파츠 그렇죠. 2루가 비어있다 또는 하위 타순 한 7번부터 9번 또 조금 올라가면 6번까지도 좀 공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보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충분히 좋은 자원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시애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어쨌거나 폴란코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3루도 소아레즈를 잡을지 안 잡을지에 대한 그선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조금 싸게 대안으로 잡으면은 뭐 도노반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보스턴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만약에 보스턴이랑 거래를 하면 미드 시즌에 스티븐 마처도 보스턴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반년 사이에 보스턴이랑 트레이드를 4번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돼도 또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스턴이 도노반을 데려가면
그 내야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지도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루 시장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그 토레스가 그 도노반보다 지금 하위 호환이거든요. 그렇죠. 수비 좀 못하고 수비 네. 많이 좀 많이 못하고 많이 토레스는 못하고. 그리고 타율 출률 비슷한데 장타가 좀 덜 나오고 토레스가. 네. 근데 토레스가 올해 퀄리파잉 오퍼 받고서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면 도노반이 괜찮은 이루수에 진짜로 네. 리그 평균 그렇죠. 이상이에요. 진짜. 2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FA까지 2년 가용할 수 있어요. 1년이면 가치가 조금 애매할 텐데 2년 남은 자원이라 지금 도노반 트레이드가 길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많이 그러니까 받고 싶어.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좀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말이 나왔던 게 한 시애틀 그리고 보스턴 정도일 텐데 네. 시애틀이 가장 핏은 맞긴 하거든요. 뭐 시애틀 유망주 콜령 쓰면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콜령의 이번 수비 스탯이 이루수 600이닝 소모하면서 OAA가 -7이 찍혔어요. 이 선수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타격이 안 되죠 또. 타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애틀이 가장 맞는 핏인 것 같긴 한데 투수 유망주도 좀 많고 세인자 정도는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로 해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선수로 뽑았던 게 이제 크리스 부비치,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선발 선수인데 좀 로열스 팬으로서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가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부비치는 꽤 괜찮은 선수이었던 시절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서로 이제 가치가 안 맞는 느낌이 좀 있고요. 분명히 괜찮은 어떤 메커니즘이랑 괜찮은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중반에 어깨 부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좀 떨어진 느낌이고 로열스 입장에서도 1년 남은 부비치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오히려 좀 기간이 많이 남은 외야수와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히려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어깨 부상 때문에 어떤 부비치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밖에 안 남았네요 부비치가. 오래 뛰었어요. 이렇게 오래 뛴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어느새 이렇게 오래 뛰어서 내년 26 시즌 끝나면 FA가 되는 부비치. 그러니까 올해 부상이 없었으면 가치 판단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올해 진짜 막판에 시즌 초반에 페이스가 말도 안 됐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러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좀 가치가 좀 깎인 케이스지 않나 싶어요. 부비치가 올해만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네. 토미전도 그렇죠. 받았고. 네. 그래서 조금 가치가 좀 다르지 않나. 아예 부비치가 올해 못했으면 또 얘기가 달랐을 텐데 네. 올해 잘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열스랑 부비치를 원하는 팀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치 판단이 좀 많이 엇갈려서 네, 이러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과연 로열스가 과연 부비치를 트레이드 할지도 조금 의문이긴 해요. 저는. 네. 네. 대안이 딱히 뭐 없잖아요. 그렇다고 선발 부비치 대신 쓸 누구지? 부비치 대신 쓸 선발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부비치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부비치만큼 해줄 선발이 딱히 그쵸. 이제 부비치만큼 해줄 수 있는 선발이 있냐라고 했을 때 딱히 좀 세스로고요. 아, 그게 지금 그럼 부비치 나가면 레이건스 다음 뒤에 붙어야 되는 게 세스로고인데 마이클 와카랑 뭐 노아 카메론, 라이언 아예- 버거트. 한 시즌은 쓸 수 있겠네요. 한 시즌 쓰고 퀄리파잉 오퍼해서 서로 빠이빠이 하는 게 네, 저도 아마 그럴 그게 거 나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좀 서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트레이드가 돼도 지금 말고 미드 시즌에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네.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로열스. 물론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 로열스 입장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이미 근데 부비치 이야기가 좀 사그러든 게 콜린스를 너무 잘 데려와서 그 좀 로열스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뽑아본 선수가 제런 듀란 선수인데요. 보스턴 레드삭스의 외야수거든요. 이 선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총체적으로 보스턴 얘기해보죠. 이제 아끼다 똥 된다는 게 딱 보스턴이에요. 네. 아니 어떡할 거예요 지금. 아니 외야수가 그러니까. 넘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 팔고 배겨서 뭐 그럼 듀란 지명타제로 쓰게요?
듀란 지명 타자로 쓰기엔 좀 아깝죠. 지금 수비주로 밸류 다 버리고 DH로 쓰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왜 안 파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라도 받아와야 되는데 이미 또 다른 로스터를 채우기엔 또 이미 다른 자리 다 채워놨어요. 또 듀란 트레이드는 사실 미드 시즌에도 몇 번 나왔었잖아요. 네, 미드 시즌에 듀란 판다 안 판다 했다가 결국 안 파는 걸로 방향을 정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뭐 듀란이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왜냐면 FA도 2년 남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이 아까 앞에 그 예시처럼 가치를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가치를 높게 볼 만한 매물도 맞아요. 그건 맞죠. 오히려 높아서 문제예요. 네. 근데 타팀 입장에서 보면은 25시즌 성적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24시즌에 진짜 잘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투표 2위를 했어요. 그 1위가 저지여서 그 MVP 투표도 2위 했고요. 그 실버 슬러거도 2위하고 그 퍼스트 팀 막 이런 것도 다 2위 했던 그런 듀란인데, 타팀 입장에서 보면 자꾸 25시즌 성적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약간 눈에 띄게 좀 안 좋아진 부분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스턴이랑 좀 눈높이가 안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듀란 가치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게 분명 2선발급 이상을 받아올 자원은 맞거든요. 네. 그리고 뭐 브레슬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듀란으로 최소 2선발급 이상 원한다. 그리고 듀란 그런 매물 맞다. 뭐 다 알잖아요. 그런 매물 맞아요. 근데 이제 보스턴이 원하는 선발들을 보면은 헌터 그린, 조라이언, 콜 레이건스. 이거는 아니 거기에는 크루시가 프런트 라이너죠 이건. 그건 크루시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2선발 자원이 되는 거지. 어디 가서 우리 2선발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1선발들인데 대놓고. 그리고 듀란 서번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지가 않습니다. 올해 좀 25시즌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진짜 아끼다가 화이트삭스의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느낌이 나는. 그래도 르로즈보다는 상황이 낫기는 하죠. 그래도 르로즈는 장기에 20밀짜리 연봉도 높고. 듀란은 성적이라도 나오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성적이라도 나오잖아요. 듀란을 팔 거였으면 앤서니 콜업하기 전에 팔았어야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팀들이 너희 그럼 쓰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고자세를 나와도 보스턴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앤서니라도 없으면 우리 아직 앤서니 안 쓰고 듀란 쓸 거야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너희 외야 꽉 차고 뭐 지금 마이너에 캠벨도 있는데 뭐 가지고 있던가라고 시전하면 보스턴이 할 말이 없죠. 뭐 그렇다고 라파엘라를 2루로 쓸 것도 아니고. 안 되죠. 라파엘라 지금 중견수 시장 이상한데 라파엘라 걸로 보내면 너무 아깝죠. 골드글러브 탄 중견수를 자리 없다고 그냥 평균 2루수로 바꾼다고요? 그 라파엘라가 파워패도 이상하지 않은 시나리오예요, 그거는. 그래서 듀란을 사실 팔았으려면 미드 시즌에 어떻게든 팔았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긴 하네요. 그때 팔았으면 좀 가치 판단이 좀 많이 달랐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 오히려 파는 입장에서 너무 대놓고 우리는 잉여 매물이니까 팔아야 돼라고 하면은 결국에 패닉셀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차라리 좀 아예 다른 팀 부비치처럼 서로 바꾸고 싶어하는 매물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레이건스를 달라고 하면 이제 상대팀도 성 나가죠. 그렇죠. 안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지금 문제가 보스턴이 다른 자리 데려올 게 또 마땅치가 않아요. 야수 로스터가 거의 찼어요. 윌슨 콘트레라스까지 데려오면서 이제는 자리가 2루수 하나 남았어요. 네, 진짜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리그 내에 2루수로 누구를 데려올 거냐라고 하면 그냥 리그 내 2루수 자체도 좀 시장이 이상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풀이. 그렇다고 듀란 도노반 바꿀래 하면 감사합니다. 가치가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지금 이건 보스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죠. 그러니까 이게 도노반이 이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 다 막 저희가 이제 막 도노반 좋은 선수다 이야기를 했지만, 도노반이랑 듀란은 좀 또 한 급 두 급 차이가 또 나요. 나이 차이도 나고. 그리고 그 듀란도 문제인데 여기 아브레우도 자꾸 트레이드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죠. 나오는 얘기를 보면 둘 중에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은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혹은 둘 다 팔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아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연봉 조정도 안 들어갔어요. 3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6시즌부터 시작을 하면 4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이제 그 내년부터 연봉 조정이 들어갈 거니까. 근데 아브레이어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25 시즌에 더 잘했어요. 24 시즌에 비해서. 수비도 수비 원래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골드글러브 네. 탔고요. 그렇게 따지면 둘 중에서 누구를 팔 가능성이 높냐면 듀란이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하거든요. 근데 타티 입장에서는 우리 아브레이유 팔면 살게가 돼버리면 보스턴 입장에서도 좀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지금 너네 그럼 외야 4명 쓰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야도 사실 4명이 아닌 게 그 뭐 라파엘라 있죠, 네. 듀란 있죠, 로만 앤선 있죠, 캠벨도 써야 돼요. 그렇죠. 써봐야죠. 캠벨 네. 외야 해봐야죠. 그리고 요시다도 있어요. 외야수 아니 요시다 외야수 아니에요. 지명타자.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지명타자로 외야수 4명을 돌린다.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게 그렇죠. 요시다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요시다를 지명타로 써야 돼요. 어쨌든. 근데 요시다는 진짜 안 팔리거든요. 그거는 그 누구도 사가지 않아요. 요시다는. 이게 뭐 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요시다가 MLB 들어와서는 컨택만 있는 DH가 됐거든요. 파워 없고 주루 없는 진짜 컨택만 있는 DH가 됐어요. 그게 DH가 된 게 문제죠. 네, 수비를 못해요. 네, 수비를 못하니까 그 경쟁력이 없는 자원인 거죠, 사실. 누누이 말하지만 이게 외야에 설 수 있다랑 설 수 없다의 가치 차이가 엄청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야에 설 수 없으면 슈아버처럼 쳐야 돼요. 그렇죠. 슈아버처럼 친다. 한 시즌에 40 홈런 정도 쳐주고 OPS .900 정도 해주면 그래 너 수비 안 해도 돼. 30일 받는 거죠. 네, 그렇죠. 하지 마가 되는 건데 이렇게 치면 가치가 해야 없어져요. 돼, 수비라도. 가치가 없어져요. 마이너스 한 5 찍어도 서 있을 수 있는 거랑 없는 건 다른 거니까. 보스턴이 좋은데 이게 좀 좋은데 골 때려요. 이래서 조금 꼬였죠. 캠벨 장기 계약부터 꼬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 보스턴 얘기까지 좀 해봤고 그 다음으로 뽑아본 선수가 스티븐 콴인데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좌익수 선수고요. 이 트레이드 마감 때까지 되게 어디로 간다 만다 이런 썰이 되게 많았다가 결국에는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가디언스에.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콴을 그렇게 좋게 안 보거든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똑딱이잖아요. 그렇죠. 극한의 똑딱이죠. 극한의 똑딱이인데 아니, 수비를 잘한다는데 좌익수에서 수비 잘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비 못하더라도 다른 팀들은 파워가 있는 걸 좋아하지 수비 잘하는 똑딱이를 그렇게 선호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좀 멘탈이 그렇게 그러니까 멘탈이 좀 약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막 튀는 선수는 아닌데 좀 외부 프레셔를 좀 잘 못 견딘 선수로 알고 있어서 그럼 컨텐딩 팀이 노리기에는 살짝 부적합하죠. 네. 딱 약점 보관용 카드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도 이제 대다저스로 해서. 네. 클리블랜드에서 콴이 가지는 가치가 또 다저스에서 보는 콴의 가치랑 또 다르거든요. 클리블랜드는 호세 라미레즈, 그 다음이 콴이에요. 그렇죠. 만자르도 네, 만자르도까지 해. 근데 뭐 다저스에 만약에 콴이 들어온다? 콴의 역할 차이가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게 부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호프 하나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겠죠. 뭐 데팔러까지 아니더라도 퀸테로나 뭐 시로타까지는 털어야 될 텐데 다저스 입장에서는 솔직히 굳이죠. 그냥 돈으로 사버리고 그렇죠. 말지. 그냥 단년 매물 그냥. 그러니까 코너에는 많잖아요. 네. 단년 매물들. 뭐 당장 올해도 컴포터 돈을 그렇게 사서 쓴 거잖아요, 사실. 물론 그 함정 카드들이 많긴 한데 네. 단년 코너야들이. 다저스는 함정 카드 하나 껴 있어도 뭐. 올해 컴포트 끼고 우승했잖아요. 네. 터지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키케 외야 쓰면 돼요. 네, 그렇죠. 막 테오스카 올해 FWR 0.6인데도 우승했잖아요. 네. 콴은 사실 미드 시즌 때도 유일하게 나왔던 얘기가 다저스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대다저스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저스가 딱 핏이 맞기도 하면서도 다저스 아니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콴을 우리가 유망주를 털어가면서 사야 돼가 돼요. 말씀해 주신 대로 컨택만 있거든요. 수비 잘하긴 하지만 타격에서 보면은 결국 컨택만 있는 선수. 네. 컨택 하나는 진짜 리그 그러니까 5손가락 안에 드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냥 1, 2위를 다투는 막 그런 유형의 선수기는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다거든요. 그거랑 수비를 잘하는 거에 비해서 주루 밸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도 않아요. 스프린트 스피드 같은 것도. 그러다 보면 사실 사갈 팀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죠. 이러다가 이제 클리블랜드가 끝까지 쓰고 또 이제 그 FA 될 즈음 해가지고 또 트레이드하는 그림이 좀 그려지긴 하는데 클리블랜드가 생각했던 가치를 못 받을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저희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애리조나 디백스의 이루수 선수인 케텔 마르테 선수를 좀 꼽아봤어요. 이 선수가 그래도 저희가 뽑은 선수들 중에서는 나이가 있는 편인데 93년생으로 그래도 성적이 되게 준수하고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드설이 계속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테는 뭐 MVP 컨텐더예요. 그렇죠. 네. MVP 투표를 받을 수 있는 선수면은 네. 이런 선수는 포지션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영입이 가능하면 자리를 만들어줘서 데려와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 정도예요. 피시고 뭐고 없어요. 네. 이렇게 잘하는 선수는 컨텐팅 팀이면 우리 팀 2루가 있어도 치우고. 비우고 모셔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선수니까. 근데 이 케텔 마르테 썰이 계속 돌다가 이게 그냥 애리조나가 안 파는 분위기로 좀 넘어가는 그림이기는 해요. 네. 네. 왜냐면 뭐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마르테 주는데 뭐 어중간한 카드 받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애리조나가 뭐 번즈도 이제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겠다. 아직 코빈 캐롤도 좀 많이 남아 있겠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아직은 8단계가 아니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얘기가 초반에 나왔던 것보다는 좀 사그라든 느낌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애리조나가 지금 선발진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탑급 선발 주면 팔게였던 것 같아요. 진짜 1선발 그렇죠. 1선발 달라. 이게 최소한 2, 3선발 둘. 그렇죠. 패키지로 주거나 아니면은 프론트 라이너랑 바꾸자.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템파베이랑 바즈 페피오. 성이 안 차죠. 조금 아깝다. 근데 이것도 그 케텔 마르테의 가치가 워낙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MVP 투표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6년 100밀 정도로 묶여 있어요. 맞아요. 그냥 엄청난 연가 계약으로 그 MVP급 그것도 이루수 자원이 이루수 자원이 정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루수 매물들이 되게 많이 시장에 나와 있고 많이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게 그만큼 희소해요. 이루 자원이 특히 잘하는 이루 자원이 엄청나게 희소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죠. 그렇죠. 마르테는. 마르테 다음이 도노반이에요.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보비셋도 2루로 보면은 보비셋이 그 다음이겠죠. 네. 지금 그냥 팀의 로스터에 합류한 이루수들 중에서도 이상한 선수도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냥 이루수가 좀 이상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마르테면 데려오고 싶다면 진짜 각오를 하고 데려와야 되는 선수인데 진짜 바즈 페피 오면 애리조나 입장에서 거절할만 하네요. 조금 아쉽긴 하다. 저거는. 네. 그리고 마르테가 올해 그 서비스 타임이 지금 9년 살짝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들어가면 트레이드가 없거든요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간을 본 게 아닌가. 만약 정말 세게 줄 거면 하는데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안고 갈게. 그치, 우리가 계속 쓰지 뭐. 네. 뭐 아직 번즈 한참 남았고 이제 1년 차에 소미전 받고 돌아와도 5년은 더 쓸 그렇죠.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팀이 보스턴이라고 봤는데 또 그리고 시애틀 또 보스턴 또 시애틀인데 보스턴에 대해서 애리조나가 직접 뭐 어느 정도 언급도 했어요. 코넬리 원리 달라. 맞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 마이어 정도까지 뭐 붙여서 했겠죠. 근데 보스턴 이건 팔만한 원리가 그 정도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을. 바즈 페피오가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만약에 보스턴이 이제 메이어의 얼리까지 했으면 애리조나 입장에서 뭔가 더 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둘의 마르테 바꾼다? 애리조나 입장에서 또 그렇죠. 아까울 수 있어. 이러면 그 좀 아쉽지. 아브레- 한 명만 더 얹어줘 이렇게 될 수 있는. 아브레우 얹어줘 했겠죠. 아니면 뭐 듀란 얹어줘가 됐을라나요? 근데 그런 보스턴 입장에서 또 그러면 너무 뭔지, 빡세니까. 네. 그래서 여러모로 데려오면 참 좋은데 이런 선수 빡세죠 사실. 네. 이거 안 팔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르테의 문제가 어느 정도 멘탈이 상당히 약하다 이건데 이미 트레이드 사가 좀 꽤나 심하게 터졌거든요. 네. 과연 이제 애리조나에서 남아가지고 그 멘탈에 괜찮을지. 며칠 전에 뭐 코핀 캐롤이랑 자기 잘 지낸다고 인스타 올린 거 보면 뭐 남아서 뭐 잘 할 생각인 것 같아요. 또 이러다가 또 미드 시즌에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으로 뽑은 선수가 샌디 알칸타라 선수입니다. 마이애미 말린스의 선발 선수고요. 25시즌 전부터 트레이드 설이 있었다가 시즌 초반에는 좀 부진한 성적을 보였고요. 계속해서 트레이드 설이 제기됐으나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피디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선수? 알칸타라는 마이애미가 계속 팔고 싶어하는 매물이죠. 왜냐면 비싸거든요. 마이애미 치고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팔아서 다시 유망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전반기에 이제 7.33이었습니다. 평균 득점이. 근데 다행히도 후반기에 이제 3.33으로 반등에 좀 성공하긴 했거든요. 네. 뭐 22년 사이영 타던 시절에 뭐 포심이랑 싱커가 평균 98마일, 97.8마일을 찍었는데 올해 구속도 크게 뭐 변함은 없어요. 97.8마일, 97.2마일. 일단 재료 자체는 완성이 돼 있는데 좀 재구가 좀 불안정하면서 이 정도 성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돈 쓰기 싫어하면서 유망주 좀 많은 팀들 이런 팀들은 충분히 달려들만 한데 또 네. 보스턴이 또 보스턴 하나 더 컵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컵스. 제가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부터 내내 컵스 선발 안 사고 그쵸. 유망주 아끼다 똥 된다 했는데 아직도 선발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 봤잖아요. 그 포스트 시즌에서. 아니 불펜만 또 사고 있어요. 지금- 컵스는. 아 이게 그 뭐지 이만하가로 어떻게 딱 픽 하나 먹고 선발 하나 사오겠다 했는데 이만하가가 퀄리파잉 오퍼 받아버려. 연봉이 7mm나 올라? 아이, 뭐야? 들어 눕자. 감사합니다 하고 아, 이제 진짜 퀄리파잉 오퍼를 끔찍했죠. 받아버렸고. 그럼 내년에 선발 지금 스틸은 뺄게요. 지금 부상 네. 재활 중이니까. 보이드, 이만하가, 호튼, 타이온. 애매하죠. 또 이걸로 포스트 시즌 가서 그 타선에임으로 또 할까요? 가긴 갈 것 같아. 아니,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여기 팜은 딱히 그 올려서 딱 쓸만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여기도 이제 스틸이 있고가 차이가 좀 크죠. 스틸이 그렇죠. 워낙에 잘하는 선수니까. 근데 뭐 알칸타라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알칸타라가 후반기에는 좀 그래도 우리가 알던 알칸타라와 비스무리하게는 보이더라고요. 원래 알칸타라가 이런 구석에 비해서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은 아니고 커맨드가 상당히 좋은 선수라 이제 사이영 받을 때도 보면은 9이닝당 원래 막 1점대, 2점대 극초반 막 이랬는데 후반기에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였어요. 볼넷도 많이 줄었고 막 전반기에 복귀했을 때는 진짜 무슨 이상한 투수가 갑자기 와서 공을 사방으로 던지는데 이거 진짜 알칸타라가 그렇죠. 이미지에 비해서 커맨드가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복귀해서 던질 때는 공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은데 했는데 후반기에는 좀 그래도 좀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라서 사실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그 시즌 시작 전에 제일 팔고 싶었을 거예요. 25 시즌 시작 전에. 네. 네. 근데 못 팔았고 왜냐면 또 계약 기간도 있으니까. 그때 불안하기도 하고. 그때 토미전 받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누가 사요? 그걸 누가 사요? 지금 네. 그 전반기에 사실상 재활등판을 메이저에 네. 사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근데 미드 시즌에 팔자니 성적이 이러니 미드 시즌에도 못 팔았고. 근데 후반기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정말 팔고 싶어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탑 팀이 보는 가치랑 마이애미가 바라는 가치가 너무 여기도 간극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마이애미가 또 막상 또 파이어스의 기준 또 아니에요. 요즘. 그러니까 올해 예상치 못하게 좀 잘했어. 그래서 이게 예상치 못했는데 좀 잘한 선수들이 조금씩 나와서 예상치 못하게 성적이 좀 잘 나왔어. 한번 뭐 와일드카드 노려볼까까지 되는 수준이라 지금. 네. 스타워스도 잘했고. 그러니까 혹여나 쓴다 하면은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워낙 그러니까 이게 마이애미 입장에서 신밀 투수가 비싼 거지. 신밀 싸죠. 아이, 네. 이 정도 아유, 투수를 어떻게 신밀에 구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누구지? 걔 소로카도 신밀 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셸비 밀러도 신밀씩 받을 수 있는 아, 시장인데 무슨. 그래서 알칸타라는 지금 사실 오프 시즌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만약에 후반기 활약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 미드 시즌에는 이제 가장 매력적인 선발 투수 매물 중에 하나로 또 떠오르겠죠. 마이애미 하는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성적 어떻게 찍히는지도. 맞아요. 또 마이애미 또 어중간하게 5할 하고 있으면 또 안 판다고 할 수도 아예 있어요. 안 팔죠. 네. 그러면. 세인트루이스가 그거 2년째 했다가 이상해졌거든요 팀이. 그러니까 팔 때 팔아야 되는데. 네. 근데 좀 더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그렇죠. 내려온 쪽이었고 마이애미 지금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좀 다르긴 하죠. 네. 좋은 야수 많이 나왔고 투수도 라이언 웨더스 던지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 네. 웨더스는 네. 걔는 어차피 100이닝 못 던지는 투수라서 혹시 모르잖아요. 차라리 저는 근데 만약에 마이애미가
시즌 중반에 성적이 안 나와서 만약 파이어셀 또 한다? 그러면 저는 카브레라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좀 괜찮긴 훨씬 했죠. 괜찮아졌어요. 사실 저는 알칸타라보다 카브레라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아직 FA가 아니니까요. 카브레라는 나이도 젊고 훨씬. 그러니까 에드워드 카브레라 관련해서도 볼티모어나 휴스턴이 어느 정도 문의가 있었는데 다들 카브레라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그렇죠. 둘 다 이제 플랜 B로 갔거든요. 근데 사실 카브레라가 바즈보다 더 비싸면 비쌌지 쌀 그렇죠. 수가 없는 네. 매물인데 네, 나이도 나이고 그 고점도 고점이고 작년에 너무 많이 잘 던졌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던지면 그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진짜 가치를 얼마나 받을지 예상이 안 가네요, 진짜. 좋습니다. 저희가 원래 뽑아본 선수는 이렇게 6명이었는데요. 혹시 또 다른 주목하고 있는 선수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워싱턴의 CJ 에이브람스, 맥켄지 고어 이 네. 둘을 좀 주목을 해야겠죠. 네. 무조건 지금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워싱턴이 지금 우드 크루즈 기반으로 새로운 판을 짜야 되고 지금 에이브람스 고어 기준으로는 이미 끝났어요. 2년 정도 남았을 텐데. 그다음에 일라이 윌치도 지금 키워야 되고 에이브람스 수비가 정말 못 받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네. WRC 플러스 100 이상은 쳐줄 수 있는 3년 남은 내야 자원이고 뭐 2루로 컨버전을 하든지 고어도 아무리 전반기 후반기 성적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9이닝당 탈삼진 10개 이상은 잡아줄 수 있는 최소 2선발급 프런트 라이너거든요. 그리고 고어의 성적은 좀 워싱턴의 내야 수비 수준도 감안을 해줘야죠. 포수 수비도 좀 감안해주고. 네. 그래서 외야는 어느 정도 리브랜딩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딜런 크루즈, 우드, 라일이면 크루즈요. 네. 크루즈 써야죠. 뭐 잘할 것 같은데 올해 너무 못했어. 일단 써야죠. 안고 죽어야죠. 잘할 것 같은데. 잘하겠죠. 잘하겠죠. 이제 처음이니까. 못하면 워싱턴 망해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몇 년 뒤에 5, 6년 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2년 후에 우드 라일 팝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또 식으로 이렇게 가야죠. 되는 거예요. 이제 이름만 바뀌어서 에이브람스 고어였다가 이제 우드 크루즈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 그렇게 되면. 크루즈 안 터지면은 안 되는데 네. 일단 뭐 터진다고 봐야죠. 일단은 터지든 안 터지든 그 우드랑 같이 타임라인이 맞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내야나 선발 유망주 많은 곳이랑 좀 어떻게 바꿔 먹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일단 지금이 제일 가치가 높거든요. 음. 일단 최대한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고 컵스 딱 맞긴 맞는데 고어는 사실 어느 팀이나 다 원할 것 같아요. 컨텐딩을 하고 그렇죠. 있다면 선발 로테이션이 좀 부실하다면 무조건. 그 뒤에 좀 수비 괜찮게 좀 네. 봐준 애들을 딱 깔아주고. 보스턴? 또 보스턴. 근데 저는 고어는 뭔가 컵스 컵스.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컵스 진짜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좀 빨리빨리 데려오던가 해야지. 진작대로 왔어요. 사실 고어랑 에이브람스 둘 다 미드 시즌에도 판다 안 판다 이게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미드 시즌에 팔았어야지. 팔 수 있었으면. 팔았으면 고어 사간 팀은 진짜 피눈물 흘렸을 뻔한 성적이긴 했는데 혹시 알아요? 뒤에 좀 수비 잘하는 내야수들이 있으면 나아질 그럴 수도 수도 있긴 하죠. 그건 문제가 근데 그 뒤에 수비 못하는 내야수가 CJ 에이브람스예요. 같이 들어가야 돼. 그 고어가 그러면 가서 또 고통받아야 되는 건가요? 뭐 저도 약간 컵스의 고어가 가가지고 호너 스완슨 키스톤을 좋죠. 중견수에 딱 PCA랑 중견수에 또 PCA 박혀 있고 센터 라인 너무 좋다. 거기서 던지는 리글리에서 던지는 고어를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잘할 것 같아요. 네. 올해 고점을 보여준 게 너무 커. 원래 이런 선수들은 한 번 자기가 제일 잘할 때 얼마인지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 잘 보여줬고 에이브람스는 그냥 이 선수 2루수라고 봐도 공격만 넣고 보면 이 정도 2루수도 구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냥 매년 WRC 플러스 뭐 100이 뭐야? 120은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뭐 그냥 2루수로 써도 그냥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긴 하나 유격수일 때랑 가치가 조금 다르긴 하죠 아무래도. 근데 유격수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저 딱 그 생각나는 게 약간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한 치좀 성격 치좀 사고 친 것까지 해가지고 좋은 면이네요. 치점에 비해 성격이 좀 다운되면 좋은 성적이 다운되고 성적이 다운되고 성격은 그대로. 안 좋. 그냥 다운그레이드잖아요. 그거는. 그 저번에 한번 그 몰래 카지노 갔다가 걸려가지고 마이너 한번 내려갔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다운그레이드잖아요. 그건. 근데 뭔데 요즘 이루스 시장이 앞서 말했듯이 지금 그렇죠. 이상해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에이브람스 2루로 봐도 좋은 선수. 2루로 봐도 뭐 안 되면 중견수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건 뭐 써봐야 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워싱턴이 참 그러니까 에이브람스랑 고어가 메이저 리그 딱 그 이제 딱 자리 잡을 선수를 자리 잡은 건 좋은데 이거를 거의 3, 4년 동안 서비스 타임을 태워가면서 만들어 버렸어요. 메이저에서. 그렇죠. 그게 워싱턴의 문제였어요. 이게 딱 지금이 예를 들어 한 2년 정도 해서 이제 3년 차로 접어든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랐을 텐데.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럼 이제 우드도 쓸 수 있고 우드 크루즈 이렇게 4명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세대가 올 텐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오프 시즌 트레이드는 몰라도 미드 시즌에는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두 선수겠죠 아무래도. 네. 고어는 장기 계약을 줘도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에이브람스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근데 시장에서 인기는 고어가 더 있을 것 같기는. 아니 당연히 고어가 있으니까 장기 계약을 맺을 만하다는 거죠. 근데 에이브람스도 결국에 원하는 팀들은 꼭 원할 자원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냥 공격이 필요한 내야수가 비었는데 공격력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긁을 수 있죠. 네, 충분히 좋은 자원입니다. 둘 다. 네, 그러면 또 있을까요? 혹시 다른 트레이드가 예상이 가는 선수가? 그러니까 앞에 에이브람스 얘기했으니까 그 한번 그 상위 호환 지점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고점만 아드키 상위 호환이죠. 상위 호환인데 요즘 좀 그 X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요즘 폭주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양키스가 좀 그러니까 살짝 말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그 워크식이라고 하죠. 그냥 경기 그렇죠. 외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런 거 꽤 중요시 여기는 팀들이 있어요. 양키스도 마찬가지고 다저스도 그런 선수 싫어하고 당연히 싫어하죠. 네. 세인트루이스도 그런 선수 싫어하거든요. 절대 안 뽑거든요. 그런 선수 정말 싫어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게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기는 하죠. 분명히. 지좀이 통제가 잘 그러니까 저지가 있는데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데 저지가 있어서 이 정도인 그러니까 거예요. 저지가 옛날에 그 마이애미 때 온갖 사고 치고 다녔던 거 생각하면 지좀이 그렇죠. 진짜 다른 팀에서 이게 제어가 될까요? 클럽하우스 리더가 있어야겠네. 그러니까 그 치점이 이제는 비시즌에 사고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지가 없다? 그러면 시즌 중에 사고를 치겠죠. 그렇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네. 네. 시즌 중에 사고 치면 그건 좀 근데 그럼 치점을 묶어둘 수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리그에 누가 있나? 저지 말고 없나? 그러니까 저지는 스트로먼도 잘 잡고 그냥 솔직히 리더십으로 완벽한 선수거든요. 그 보여지는 측면 플러스 해서 시미언 정도만 돼도 말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치점은. 그렇죠. 치점 같은 선수를 잡으려면 본인보다 야구를 월등히 잘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돼. 아니 보통 그렇더라고요. 본인보다 야구를 못하면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대부분 그래요. 에이브람스 그런 게 팀에 지금 본인보다 잘하는 선수가 딱히 없으니까 그렇죠.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드가 더 잘하는데 우드는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리더가 없어. 네. 그 외에 그 매치에서도 그 소토 린도어 막 니모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랑도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소토는 근데 그렇게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은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소토는 딱 자기 할 거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린도가 좀 리더가 그렇죠. 되고 싶어 하는데 소토가 있으니까 리더가 못 되고. 그러니까 리더가 못 되는데 그 자꾸 옆에서 그 원래 좀 오래 있던 애들이랑 싸우니까 그렇죠. 그 매치가 다 쳐냈죠. 네. 너네 싸울 거면 가. 우리 린도랑 할 거야. 이 성적 애면 놈들 그냥 다 나가. 가. 우리가 연봉 보조 다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다 내보냈어요. 돈 많은 팀은 그렇게도 팀 운영을 할 수 있다. 하여튼 치좀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당연히 치좀 있으면 좋아요. 그럼요. 이루스 상급 매물이에요. 치좀이 최고죠. 최상급 매물이죠.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게 좀 크죠. 지금 경기 내적인 부분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다 지금 경기 외적으로 사고 안 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면 그냥 야구를 잘해요. 네. 물론 이제 스타일상 기복이 좀 있어서 이제 그 가끔 볼 때마다 저건 왜 저렇게 못하나 이럴 때가 있지만 풀시즌을 딱 치르고 나면 항상 하던 만큼 해줘요. 이게 선수 스타일상 기복이 있는 거라서 그거는. 근데 그냥 삼진 많이 당하고 헛스윙 많이 하고 와 쟤는 왜 저런 공 헛스윙하지 하고 이제 성적을 보면은 30-30 기록. 그렇죠. OPS 8. 이루수가. 이루수 실버 슬러거. 네. 스프린트 스피드도 빨라. 뭐 네. 내적으로는 깔 게 없어요. 네. 야구는 잘해요. 네. 야구를 잘해요. 야구만 잘해서 문제인 거예요. 여기는 반대야 또. 또 그리고 다음으로 PD님께서 적어주신 선수가 이제 컵스 선수인가요? 니코 호너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또 니코노 조용히 계속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치점이랑 거의 정반대 선수라고 보시면 되죠. 타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치점이 삼진을 많이 당하고 홈런 좀 장타를 노리는 유형이면은 호나는 완전 딱 반대예요. 그러니까 타격이 기술적으로 치고 컨텐츠 능력 매우 뛰어나고 차원은 좀 없고. 네, 없어요. 아이 장타 없어요. 1년에 홈런 3개쯤 많이 치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요즘 7개, 7개, 9개는 쳐요 요즘. 그러니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10개를 못 치는. 그리고 수비 매우 잘하고. 그렇죠. 유격수 되잖아요. 네, 골드글러브인데 이루수 골드글러브 항상 압도적인 후보로 꼽히는 선수 중에 하나죠. 올해 플래티넘 글러브 아니구나. 올해 골드글러브는 받았어요. 골드글러브 받고. 네. 그래서 호나는 뭐 그러니까 유격수가 되는 게 크죠. 네. 호너는 유격수. 그만큼 수비를 잘한다. 스완센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1루에 있는 거지. 스프린트 스피드도 좋고 주루밸류도 있고 수비는 워낙 잘하는 선수고. 네. 근데 이제 공격 생산성은 시즌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장타가 좀 부족하니까. 장타 빼곤 그래도 다 줄 수가 있는 선수.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컵스가 이번 시즌 좀 예상과 다르게 이상해진다면 되게 매물로 나올 컵스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1년 남은 뭐 세이야도 그렇고 이안앱도 1년 남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컵스가 오히려 이번 미드 시즌에 뭔가 안 풀리면 그러니까 뭔가 일단 네. 할 거예요. 네. 좀 잘 풀리면은 살 거고 네. 안 풀리면은 팔아야죠. 근데 아마 올해 잘 풀렸는데도 안 사던데 근데. 그러니까 그건 욕 먹어야죠. 뭐. 올해 잘 풀렸는데도 불펜 3명 사고 끝났잖아요. 그 옛날에 그 콘트렐라스랑 이거 안 팔았었어요 또 한 번. FA로 나갔지. FA로 나갔잖아요 그때 콘트렐라스. 여기도 참 이상해요. 여기가 진짜 그 보스턴이랑 같이 그 돈 많은데 돈 안 쓰기로 유명한 팀. 맞아요. 돈 잘 안 써요 여기도. 여기도 그 외부 FA 최다액이 제이슨 헤이워드일 거예요 여기. 언제적이야 제이슨 헤이워드. 그런 거 생각하면. 네, 그래서 또 다음으로 피디님이 적어주신 선수가 이제 놀란 아레나도 선수인데 또 카디널스 팬의 입장에서 좀 놀라 아레나도 트레이드 벌써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팔아요 아레나도를? 팀은 세인트루이스는 지금 몇 년째 팔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매년 성적이 떨어져서 문제인 거죠. 이럴 수가 없는데. 누가 사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수비도 평범한데. 수비는 잘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정도는 엘리트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타격이 예전 고점이 너무 높아서 그래. 지금도 그 플러스급은 해줘요. 나이가 들어서 가끔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런데 지금도 수비만 보면 괜찮아요. 타격이 이상해서 그래. 지금 OPS가 .700이 안 나오는데. 시미언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시미언이 낫죠. 왜 시미언이랑 비교를? 시미언이 훨씬 낫죠. 시미언 2루수잖아요. 그리고. 네, 시미언이 훨씬 낫죠 타격이. 아닐걸요. 아니요. 시미언은 장타라도 있지. 이 아레나도는 장타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느 순간 아레나도가 배트에 공을 갖다 맞히는 능력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파워가 없으니까 장타가 안 나와요. 올해도 홈런 10개? 아레나도가 시미언은 15개인데 아레나도가 12개네요. 안 돼. 물론 올해 좀 부상으로 많이 못 나오긴 했지만 나와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는 아니라서. 근데 남은 연봉이 좀 있거든요. 세죠. 네, 그 콜로라도가 좀 계약 크게 한 다음에 데려온 거라서 아직도 계약 기간이 남았고 아직도 연봉을 좀 줘야 돼요. 한 2년에 한 40밀 플러스 정도로 남았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또 데려오고 나서 1년 연장했어요. 카디널스가. 그 1년 1,500만 달러 연장해가지고 2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데려가 주신다면 또 카디널스가 또 연봉 보조해가지고 또 50% 보조해서 이제 해야겠죠.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에인절스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에인절스도 3루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에인절스니까 트레이드가 가능한 대신에 대가도 바라면 안 돼. 에인절스랑 트레이드를 하면 대가도 그냥 바라면 안 돼. 그냥 아레나도를 이적시켰다의 의의를 두고 축구 이적용. 근데 지금 축구처럼 이적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카디널스의 아레나도는 이제 필요가 없는 자원이 돼버렸으니까 리빌딩 할 건데 이 선수 있어서 뭐 하냐고. 이제는 이제는 팀 장기 플랜상 이제 필요가 없는 선수인데 안 팔리는 게 문제죠. 매년 성적이 떨어져서.
네. 그냥 어쩜 좋아. 끝까지 가고 명예전당 모자 그냥 카디널스 이러다 이제 안고 죽어야죠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에인젤스도 좀 굳이 아레나도를 데려올 필요가 없는 게 아직 시장에 3루 매물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굳이요, 굳이. 그냥 차라리 수아레스 사가는 게 수아레스 있고 네. 안두아 있고 안두아가 3루요? 그 몽카다도 있고. 안두아 근데 신시내티 가서 잘해가지고. 좌익수잖아요 안두아. 쓰려면 쓰잖아요. 저 올해 한번 안두아 3루 한 번 나왔거든요. 애슬레티스 경기에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좋습니다. 뭐 정현 씨의 팬으로서의 좀 솔직한 평가도 들어봤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마치기 전에 원준 씨는 그러면 저희가 많은 선수들 얘기를 해봤는데 좀 텍사스 팬의 입장에서는 좀 없을까요? 예상되는 트레이드나 바라시는 거라던가. 원래 시미언이었는데 근데 시미언이 나갔고 그러니까 나가야 될 선수들이 그 트레이드가 아니고 논텐더로 나가가지고 자꾸 방출 당하고 방출로 나가서 이제 다 지금 시거가 한창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거랑 시미언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한번 라커룸 이슈가 뭐 시즌 중에 케빈 필라가 한번 팟캐스트 나와서 좀 따로 논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했는데 보니까 시미언 트레이드 된 게 그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거도 좀 같이 본 게 아닌가. 그 시거가 올해는 8개 팀 그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었는데 내년은 이제 바뀌거든요. 전 구단으로 이제 텍사스 5년 차가 돼서. 그래서 뭐 아주 좋은 매물 받을 수 있으면 뭐 해보고 아니면 뭐 당연히 안고 가자. 그렇죠.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거는 한번 떠봤던 것만 같고 뭐 디그롬이 팔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거를 트레이드 한다는 건 텍사스가 시즌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약간 같은 의미예요. 그거는. 근데 막상 그럴 거면 시미언의 니모를 안 바꿨겠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디그롬은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진짜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 비싸기도 하고 트레이드 거부권이 다 달려 있어서 전 구단으로 팔 수도 없고 그럼 없어요. 리스크도 있고. 이볼디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이볼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진짜 끝이에요. 시미언을 팔았으면 좋겠다였는데 다행히 팔렸고 그렇죠. 이제는 끝이죠. 끝이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는 MLB에 아직 트레이드되지 않은 선수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일 기준으로요. 이제 MLB 개막까지는 77일, 딱 이제 11주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KBO 개막까지는 79일 남았습니다. 월드 시리즈와 한국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야구 없이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했는데 또 각종 소식이 들려오는 스토브리그에 귀 기울이다 보니 어느덧 새해가 되고 또 26시즌 개막도 금방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날이 계속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개막을 기다리면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야구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Mm-hmm.